헌신, 노력, 투혼, 꺾이지 않는 코리아. 그렇죠. 우리는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미래를 보면 됩니다. 자, 브라질전 16강 경기 정말로 영하의 추운 추위 속에서도 이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보여줬던 투혼, 투지 이건 역시 대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 브라질과의 16강 경기 8강행은 무산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4대1 전반에만 4골을 내준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반에 잘 싸웠고 만회 슛까지 성공을 시켜서 4대1로 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어려운 경기였다. 응원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라는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졌지만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다는데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이제 전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는 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출근들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요. 예. 오늘 경기를 좀 이겼으면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이시들인데 대한민국 한번 외치고 분위기 좀 바꾸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잘했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요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웠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에 이제 4골을 내줬는데 후반전에서는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투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전만 보면 우리가 1대0으로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승리인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요. 일단 벤투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너무 조금 공격적이었지 않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전을 우리가 좀 견뎌내고 후반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전반 7분에 그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선취 실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술적 제한을 받게 됐고요. 계속 또 밀려나게 되고 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 브라질을 상대로 슈팅을 8개를 때렸어요. 8개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예. 그리고 볼 점유율이 45%까지 달했으니까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이면에는 이 수치 자체는 우리가 전술적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한 30% 정도의 점유율과 슈팅 숫자가 지난 6월 A매치 경기 때 한 5개 정도의 슈팅을 때렸었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조금 맞았을 것 같은데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 실점하는 그런 어떤 경기 흐름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잘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특히 포르투갈 이 전 경기와에서 굉장히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16강에 올랐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16강에 대한민국을 계속 올려놔야 이제 이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지난 2002년 때처럼 4강 신화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벤투 감독 이번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파이팅 보여줬어요. 한국 축구 사상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리드. 선수들 모두 만족스럽고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같이 일하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경기 종료 휘스로 이제 굳어버린 선수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이 브라질이라는 벽 앞에서 무언가 좀 느꼈을 것도 있고 경기 패배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되고 몸이 경직돼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또 벤투 감독이 안아줬습니다. 이 또 아버지 같은 리더십. 김대길 해설위원님. 네. 아버지 같은 리더십 한 명 한 명씩 안아준 대목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 기간이요 가장 오래된 감독입니다. 최장수 감독이기도 하고 또 4년 동안 선수들과 또 팬들과 많은 정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벤투 감독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은 분명히 재계약하지 않을 거다. 어. 왜 그러냐면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할 거다 했는데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메시지를 줬고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6강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전술적 선택, 또 우리의 이 체력적인 저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다음 이제 북중미 월드컵 2026년에요. 그 문제를 보완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한다면 지금 벤투 감독이 이뤄놓은 이거 16강 진출보다 더 나은 그런 성적을 또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벤투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과 이제 이별을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2002년 때 우리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도 네. 대표팀을 떠났습니다만 계속 이제 대표팀과에 대한 어떤 한국과에 대한 뭐 애정 또 박지성 선수와의 또 개인적인 인연 굉장히 좋은 기억들 갖고 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도 괜히 정겹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내일쯤에 기사들이 좀 실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히딩크 감독과 벤투 감독의 비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나? 아마 서로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벤투 감독이 우리와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도전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좀 잘 좀 이끌어주고 예. 또 그런 어떤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또 우리나라 축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응원을 했던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 고생하셨거든요. 추위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다, 우리가 열정이 있다, 청춘이 있구나를 느꼈던 계기가 됐었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월드컵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 2002년 월드컵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코로나 이후에 또 같이 응원하면서 대표팀이 16강까지 진출한 것에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얻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일본도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일본 역시 8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자, 이 아시아 팀들이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본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먼저 선취점을 넣었는데 1대1 무승부로 결국 크로아티아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팽팽한 이 무승부를 유지하다가 결국 승부차기. 이 승부차기에서 일본 팀이 크로아티아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쉽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뻔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어찌 보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더 심리적 부담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일본 선수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면서 실축이 계속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아쉽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 이번에 16강에 3개국이 진출했습니다만 모두 탈락하는. 모두 탈락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계 축구 벽이 아직은 좀 더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 섞인 바람으로 우리가 브라질 꺾고 네. 일본도 크로아티아 꺾고 올라와서 네. 만나자. 8강에서 만나자. 그렇죠. 한일전 하자. 네. 그럼 또 빅 이벤트를 또 한국과 일본 양 국민이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나왔으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기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될 뻔했는데 예. 그러지 못했는데 하지만요 지금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던져준 메시지가 또 크게 보면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월드컵 무대라는 곳은 이제 유럽과 남미 대륙에 대한 충돌이라고만 새겨져 봤었는데 네. 이번 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5개 대륙이 모두 16강 토너먼트로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지구촌의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록 일본과 우리가 지금 16강전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좀 더 아시아 이 축구가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아를 이제 뭐 무시하는 전 세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메시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